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대구 부산 지역 위주로 갱신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유튜브를 제작했어요. 유튜브를 켰을 때 여기 나왔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가 거의 100만에 달하는 이 상담 내용인데요. 한 달에 이자만 370만 원 나가는 이런 상황. 더 이상 집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수입의 70%를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청약을 넣는다고 해도 보장은 없지만 예비번호 또 청약 또 당첨만 되려고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들어본 쭉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옳게 듣지는 못했지만 돈은 없다. 하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뭐 하여튼 저도 이렇게 좀 좋은 말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 받아가지고 좀 좋은 기운도 받고 물론 좋죠. 물론 좋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대구 집값 한창 정점을 이루고 DSR 6억 이하 뭐 이런 거 이제 도입되던 그 무렵에 자기 자본 1, 2억 가지고 있던 사람 6억 아파트 지금 사야 될까요? 라고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라. 무조건 받아라. 이야기해서 집값은 이때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른다. 좋은 말만 해주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1, 2억 자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구에 6억 아파트 살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죽어 나갑니다, 진짜. 자기 자본 녹아내렸습니다. 6억 까지가 갔던 아파트, 지금 웬만한 대구 지역 아파트 거의 3, 4억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웬만한 갭 투자로 들어갔다면 자기 자본 다 녹아내린 거 예산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조용할까?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듯 투자의 역사 또한 이 승자의 돈 번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 표시도 안 납니다. 제가 긍정적인 멘트 많이 날려주고 괜찮아요. 근데 전 융통성 없는 놈이에요. 뻘소리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뭐 집을 짓고 이렇게 하실 때 준공검사 받으려고 가고 이러면은 그 관련 담당자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돈 봉투 여 안에 집어넣어라 요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거 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아니면 일이 어려웠다 그러죠. 근래에 비슷한 또 어떤 업무를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 자꾸 돈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저 아니라고 요새 그런 게 어디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요즘에 다 원리 원칙대로 다 한다고 아주 저희 부모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융통성이 왜 그리 없노? 네, 융통성 없습니다. 따지고 봅시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이 저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긍정적인 에너지, 희망을 주는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유튜버들 많아요. 희망을 주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분도 좀 골고루 섞어서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통성 없는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대구 지역 1,500건 2월에 거래량 1,500건 전달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늘어나고 웬만한 지역들 전세 거래 조금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전세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대구 지역 거래량 그렇게 원활한 느낌은 들지 않죠. 도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거래량이 대전 혹은 광주, 대구 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하고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니까 좀 파이다 이렇게 보면 씌우면 되겠고 부산 지역, 인천 지역은 좀 비슷하게 거래량이 양호해 보이는 이런 상황.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 놓고 본다면 대구의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이동이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죠. 빨간불 대구 지역, 울산 지역 빨간불. 최근에 주간 실거래 지수를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동쪽은 좀 별로고 동쪽은 파이고 서쪽은 차라리 상황이 조금 낫고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얼마나 사람들이 전세 갱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2월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5,000건의 임대 거래량, 그 중에 전세는 3,000건, 월세는 2,000건, 전세
비중이 한 60% 정도 되죠. 갱신하는 비율은 전체 전세 건수 중에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20% 정도 수준. 그 이전에는 갱신 비율이 좀 높아졌다가 근래 들어서 갱신은 잘 하지 않는다. 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갱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좀 애매합니다. 월세는 좀 보기 애매해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세 갱신 요구권 사용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명확한 흐름은 모르겠지만 요렇게 덩어리를 지어놓고 보면 조금 갱신이 줄어드는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갱신 거래는 792건, 그리고 신규 건수는 3,313건, 표시가 없는 것은 947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 갱신 하락 비율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갱신 거래를 하긴 하되 상승했던 거래량이 훨씬 더 많고 갱신할 때 하락은 거의 없었어요. 22년 9월 달까지. 근데 분위기가 슬슬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래에 갱신 비율이 폭발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하락하는 갱신 거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40%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요걸 나타냈던 것은 처음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건 22년 12월 자료까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때 20%로 늘어났다고,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니는 왜 그래 부정적이노? 이게 부정하고 긍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데이터 숫자 나타나는 게 이런 추세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부정 긍정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아니면 미신 무속 뭐 이런 쪽 아닙니까? 이거 단순히 이렇게 됐지만 다시 갱신 하락 비율이 낮아져라고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아무튼 요 비율 높아지는 거 보셨죠? 부산 전세 물량 살펴보시면은 16,000건 정도의 임대 물량이 나와 있어요. 전세 물량이 나와 있어요. 월 평균 3,000건 정도의 전세 거래량 보셨죠? 이거 5배수 넘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월 평균 거래량 사실은 조금 줄어들고 한 6배수 정도의 물량이 나와 있다. 저 요 3배수 늘 강조했습니다. 요 3배수 기준으로 많다 적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 아파트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3,000건 정도의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은 아무튼 양호하다는 그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대구 지역 이제 한번 봅시다. 나머지 6개 강역시 다 알려드립니다.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2월달 같이 볼게요. 2,700건의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가 1,500건. 전세 거래가 좀 적죠. 약간 부산보다는 약간 적은 느낌이 들죠. 전체 갱신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더라. 이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것도 아주 미묘하게 갈립니다. 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하게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넣을 필요는 있습니다. 전세 갱신 비율은 20% 정도 되고요. 전세 갱신했던 사람들 중에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41.1% 정도 됐습니다. 월세 뭐 큰 변화가 없어서 큰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갱신의 비율은 391, 신규는 1911. 신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가 새로운 집 구해서 가면은 더 싼 집 구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어설프게 갱신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집값을 뭐 깎아달라. 이게 상한은 5%로 고정되어 있지만 하한은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하려고 하면은 갱신해서 계약하려고 하면은 임대인은 또 생각합니다. 저거 이사 나가면 이사 비용도 들고 새롭게 뭐 복비도 들고 이것저것 들 건데 하면서 재고 따지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어쨌든 거기서 잘 맞추면은 또 뭐 나쁘지는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갱신 하락 비율 아까 부산이 40%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40%에. 대구는 지금 갱신 거래를 했을 때 하락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거의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구와 부산의 시간차 느껴지시나요? 부산이 지금 40% 정도 10월 달의 모습,
대구의 2월 달의 모습. 그럼 이 두 도시의 지금 시간차는 4개월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요거 좋죠. 요거 기발하죠. 두 도시. 부산이 대구의 하락을 따라오고 있다. 이거 과거에는 부인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은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구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야, 대구가 갱신 비율이 갱신했을 때 하락하는 비율이 이렇게는 높습니다. 80.65%.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들 흐름을 쭉 따라가 보시면 갱신했을 때 상승하는 거래 건수가 확연히 300, 200, 100, 그 다음에 10대로 쭉 떨어지고 갱신했을 때 하락하는 건 0대 10대에서 100대, 200대까지 쭉 올라가죠. 이 수치는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죠. 갱신 하락 비율 부산은 40, 대구는 80. 요것만 보면 오늘 영상 자료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자료까지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은 전체 갱신에서 부동산에서 갱신해서 사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부분. 5명 중에 1명 정도만 갱신해서 살고 4명은 떠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 좀 집값 좀 깎아주면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5명 중에 1명만 살아요. 4명은 떠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보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미리 대비를 마음의 준비는 좀 해놓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대비를 해놓으셔라. 이게 부정적인 건가요? 유비무한 아닌가요? 유비무한. 하여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복잡해집니다. 전세 물량은 월 평균 거래량 아까 1,500건 정도. 1,500건은 미치지는 좀 못해요. 그보다 조금 작지만 1,5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임대 매물수가 11,500입니다. 11,500 나누기 1,500을 하면 대충 한 8배 가까이 되죠. 8배. 부산은 아까 월 평균 이동 대비 전세 매물이 6배였어요. 부산은. 대구는 8배예요. 물량이 그만큼 대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산은 적냐라고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광역시가 비교해보면 부산도 물량이 많습니다. 대구 지역 살펴봤고요. 인천 지역 한번 봅시다. 인천 지역 임대 거래량 보시면은 작년하고 보시면은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은 인천이거든요. 다 커버해냈잖아요. 임대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겠죠. 인천은 어느 정도 커버해냈습니다. 전세 갱신 비율은 20% 정도 비슷하죠. 점점 여기도 갱신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규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겠죠. 월세는 그냥 좀 지나칠게요. 자, 갱신 건수 전체 임대 거래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갱신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 건수는 근래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 아무튼 갱신을 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갱신했을 때 하락 비율 40% 정도. 부산과 비슷하죠. 대구만 갱신 하락 비율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광주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갱신하는 비율은 근래 한 2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갱신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갱신을 했을 때 하락 거래가 40%. 월세는 좀 건너뛰고, 자, 갱신 건수 점점 다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고, 신규 거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분위기. 갱신했을 때 하락하는 비율, 광주. 이 동네 좀 전월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갱신 하락 비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광주가 전세가 타도시 대비 조금 싼 맛은 있었어요. 광주, 울산이 조금 임대료가 조금 싼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갱신했을 때 과거 금리가 쌌던 시절보다 금리가 지금 훨씬 더 비싸진 지금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수치가 낮은데도 당신은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중국식으로 정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 안 삼을게요. 그건 모르고 사세요. 미래에 닥쳐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되잖아요. 내 자본이 많다.
내 자본이 많다. 나는 어떤 위험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송 볼 필요도 없죠, 사실. 혹시라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데 네 방송 들으니까 야, 내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안 되겠다. 그 아까 월급쟁이 부자들인가 그거 봤잖아. 그 마지막 멘트는 이거였어요. 그 수성구 지역에 분양권을 뭐 아파텔이었어요. 아파텔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디 이건 어떡할 거야 하니까 이야기해 줍니다. 꼭 가지고 있으라고. 끝까지 버티시라고. 4년 후, 5년 후면은 좋은 시절 올 거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파텔 범어 내거리 쪽인가요 혹시? 거기 입지는 정말 압도적이죠. 법원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공간부터 시작해서 동대구역을 오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당신 세대에서 빛을 못 보더라도 자식 세대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한 긍정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무한 긍정 심어주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자, 전세 갱신했을 때 요거 사용권 다른 지역도 그냥 맛배기로 살짝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갱신 하락 비율 40% 정도, 대구는 80%, 대전도 40% 정도입니다. 울산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가볍게 숫자만 필요하신 분은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야,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한 개 빼먹었군요. 울산 지역 한 개 빼먹었네요. 여기 한 6개 광역시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지 싶어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데 자료 준비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영상 찍는데 15분 걸리고 조회수는 한 1000 정도 나올까요? 이거 조회수 1000 조회수 2000 엄청 부정론자였다면,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딱 조회수, 야 이거 딱 시간 투입, 영상 올리고 마무리하고 2시간 30분 조회수 1500 봅시다. 1500 곱하기 하면 4,500원. 이런 영상 제작도 안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